예, 안녕하세요. 예, 유통관리사 3급 빨리 따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이동입니다. 벌써 7강째네요. 오늘 아마 요거 하면은 백선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의 들어가는 것은 이 단어부터 시작하네요. 고객의 서비스 기대 수준.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희망 서비스,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 희망하는 서비스, 적정 서비스. 그러니까 그 서비스의 도를 넘지 않고 비용도 적정하게 들어가면서 고객들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적정 서비스. 그 다음에 허용 영역.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의 어떤 개념을 갖다가 허용 영역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의 유형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로열티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비충성도. 나는 저 가게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이제 비충성도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그 GS 마트에 남성 혐오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일부 이제 20대 이런 남성분들은 거기에 이제 가지를 않는 거죠. 비충성도. 그 다음에 타성적 충성도. 남들이 그냥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걸 타성적 충성도. 그 다음에 잠재적 충성도는 마음속으로 내가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 초우량 충성도. 이거는 누가 뭐래도, 뭐 예를 들면은 롯데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그렇겠지만은 세븐일레븐을 갖다가 조금 멀리 있어도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초우량 충성도로 하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고객 관계 관리, CRM이라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CRM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고객관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관계 관리 부서가 생긴 지는 되게 오래됐고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경쟁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고객을 파악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CRM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로스트 리더 상품을 갖다가 많이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별로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냥 객수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연 1억 이상 매출을 팔아주고 있는 고객들을 VVIP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카드도 따로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소공동 그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냥 차단막이 그냥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쇼핑을 안 해도 거기서 24시간 주차를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저기 그 고객들이 왔을 때는 전담 직원들이 한 명씩 맡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고객관계 관리,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고객은 없지만은 매출이 낮은 고객들보다는 이런 고객들을 갖다가 조금 더 잘해가지고 1억 사던 손님이 1억 5천, 2억 뭐 이렇게 사는 손님들이 더 많이 이렇게, 그런 고객들을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다음, CRM의 전략적 정의, 고객관계 관리의 전략적 정의는 첫 번째, 소비자들과의 인간관계 개선 및 강화. 뭐 결국은 이런 말 자체는 결국은 내가 관리해 줄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유통업체에서 전부 물건을 사라, 뭐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소비자 관계 가치의 발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잘해줘가지고
우리랑 관계를 더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결국은 이것도 매출액이랑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정보의 차별적인 적용. 여기 이제 뭐 말은 이렇게 썼지만 결국은 많이 팔아주는 고객들한테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다음, 고객 지향적 경영. 말 그대로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좋아하는,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어떤 경영이 되는 거죠. 통합적 고객 지향 활동, 전사적 마케팅, 고객 만족을 통한 기업 이익. 예, 뭐 말 그대로입니다. 올바른 고객 중심적 적객 서비스. 적객 서비스에서 골자는 이거겠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고객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한다는 서비스 정신. 고객이 만족도가 10만원 주고 샀는데 만족도가 15만원이 된다 그러면은 비싸게 팔아 먹었어도 고객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뭐 내용 자체가 뭐 회사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과 행복을 우선한다는 서비스 정신을 갖다가 올바른 고객 중심적 적객 서비스입니다. 소매점에서의 고객 응대 단계는 고객이 대기하고 접근하고 고객 욕구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판매 제시하고 판매를 결정하고 판매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고객이 이제 물건을 고르러 왔어요. 물건을 쓱 보러 왔어요. 텔레비전 몇 인치라고 그럴까요? 75인치? 이걸 보러 왔어요. 쓱 보겠죠. 고객 대기. 그러면 이제 판매원이 싹 삼성이나 LG 직원이 쓱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접근이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막 이렇게 뭐 이제 고객이 이제 이거 75인치 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75인치가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고객 욕구의 결정이고, 그러면 이제 고객님 75인치가 삼성 거 얼마, 금성 LG 거 얼마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모델이 모델이 195만 원짜리로서 카드까지 같이 하시면은 168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판매 제시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인터넷보다 싼 거예요? 예, 인터넷보다 쌉니다. 그럼 고객이 여기 있습니다. 카드 무이자로 10개월 해주세요. 판매 결정. 예, 그러면 언제까지 배달해 드릴까요, 고객님? 판매 마무리.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이제 설치되고서 고객님, 텔레비전 잘 나오나요? 뭐, 이상 있는 점은 없나요? 문제 있는 사항은 없나요? 이게 이제 사후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의 기본 동작. 대기의 기본 동작은 뭐냐면은 고객을 갖다가 이렇게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대기하거나 그럴 때 결국은 뭐 껌을 짝짝짝 씹거나 짝다리를 짚고 있거나 뒷짐을 지고 있으면은 좀 고객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부드럽고 밝은 표정을 담은 채 시선은 고객의 태도나 동작을 관찰함. 근데 이것도 너무 이렇게 그 사람을 대놓고 보면은 좀 그것도 실례죠. 그죠? 예, 다음 MOT,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 이거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겁니다. 모멘트 오브 트루스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 스페인 2에서 유래된 거예요. 스페인 2에서 그 투사가 그 소를 찔러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있겠습니까? 그때 그 소의 급소를 찌르는 5초, 이거를 갖다가 모먼트 오브 트루스, 소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소는 내가 죽었구나, 투사는 내가 이겼구나, 이걸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 5초 동안을 갖다가 모멘트 오브 트루스에서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고객 그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고객 관리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MOT를 갖다가 되게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고객과 판매원 사이에 15초 동안의 짧은 순간에서 이루어지는 고객 접점 서비스. 고객은 이 15초 동안에 내가 저 물건을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갖다가 팔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순간을 갖다가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판매왕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자동차, 가전 다 모든, 바나나를 팔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시식대 아주머니들, 여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소세지를 팔고 있지만은 그 고객의 어떠한 점을 노려가지고 그 MOT를 갖다가 만족시켜가지고 소세지를 팔 수 있느냐, 만두를 팔 수 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을 갖다가 MOT라 그럽니다. 다음은 서비스 접근법입니다. 예상 고객에게 이전에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수리나 정보 그리고 조언을 해주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서비스 접근법이라 그럽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거겠죠. 뭐 이렇게 고객이 옛날에 아이폰을 썼으면 이거 아이폰에 옛날에 요 단점이 있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그 신모델은 그런 단점을 완전하게 없앴고, 그 다음에 사진도 전문 프로 사진사가 찍는 것처럼 되게 잘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서비스 접근법이고, 그 다음에 판매 단계 중 접근 단계.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다가서는 거, 접근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즉 판매를 위한 본론에 진입하는 단계. 저 고객님한테 내가 꼭 선풍기를 팔아야 되겠다. 선풍기 아니면은 청소기를 팔아야 되겠다. 에릭슨 청소기를 팔아야 되겠다. 접객 기술 중 동선. 동선이라는 건 움직이는 선이에요. 고객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객 동선은 길게 해야 돼요. 길게 해야지 눈에 띄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상품들도 살지,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버리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객 동선은 길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리더 상품, 가격이 싼 기획 상품들 같은 경우는 멀리에 곳곳에다 비치를 해놔가지고 고객들이 거기 그 물건 사러 가면서 다른 물건도 같이 사는 거예요. 다음은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접근 타이밍. 고객에게 어떨 때 접근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판매 담당자를 찾고 있는 태도가 보일 때,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누구 없나 막 보고 있어요. 이럴 때 그때 이제 다가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당연히 말을 걸어오거나 고객과 눈이 마주쳤을 때,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같은 진열 코너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이 사람은 오래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중에 물건을 갖다가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선뜻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판매원이 다가가지고 이 상품이 더 좋은 상품입니다. 이 상품 원 플러스 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은 그 고객이 그 물건을 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매장 안에서 상품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저기 오징어 말린 거 어디에 팔아요? 이럴 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상품에 손을 댈 때, 사고 싶어서 만지작 할 때, 이럴 때 고객에게 다가서기 위한 접근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품 제시, 프로덕트 프레젠테이션. 고객의 연상력을 높여서 욕망을 자극시킴으로써 고객의 심리를 구매로 이끄는 것. 뭐 욕망을 자극시켜 가지고 물건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은 상품 설명의 기본 원칙. 상품을 설명할 때 기본 원칙은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성의 있고 친절하게, 요점을 남기지 않고 순서 있게,
상품의 특징이 가져다주는 가치나 이점을 강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러이러한 이 물건을 사면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는 뭐죠? 물건을 팔 포인트. 판매 과정에서 판매 담당자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셀링 포인트라 그럽니다. 예, 이거는 1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코렐 제품 같은 경우는, 코렐 식기 같은 경우는 던지면서 아, 이거는 깨어지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셀링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판매 제시의 4가지 유형. 4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가 판매 실현, 두 번째가 합성형 방식, 세 번째가 암송형 방식, 욕구 충족형 방식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에 클로징,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고객의 구매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대금 수를 정확히 하는 거. 결국은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인 마케팅이 됐으면 전환 마케팅, 곧 돈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현금을 내 가지고 내 주머니 속으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포스 속으로 돈이 들어가겠지만요. 이걸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객 응대의 마음가짐. 첫 번째,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예,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서 하셔야 되는데 뭐 대부분 그렇게 되진 않고요. 고객에게 애정으로 대한다. 아, 너무 애정으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고객에게 따뜻한 느낌을 준다. 이건 상당히 좋아요. 고객에게 편익을 우선한다. 고객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다.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기분 좋게 배웅한다. 다 뭐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긍정적 신체 언어의 형태는 뭐냐면은 밝은 기운이겠죠. 밝은 마음으로 눈 맞추기. 예,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는 거죠. 미소를 담은 얼굴 표정. 찡그리지 않고 항상 입꼬리가 위로 좀 약간 올라가 있으면 좋겠죠. 동의의 표현으로 머리 끄덕이기. 아, 예, 맞습니다. 고객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 뭐 결국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물건을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고 방법이 되는 거죠. 판매 담당자는 회사를 대표해서 고객과 상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고객 서비스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고객의 개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고객.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그쵸, 고객. 내부 고객도 있고 외부 고객도 있고 그럽니다. 고객에 대한 개념 변화는 커스터머, 컨서머, 소비자에서 커스터머, 고객, 소비자에서 고객, 그 다음에 유저, 사용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고객, 사용자, 컨서머, 커스터머, 유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 고객 만족 상당히 중요하죠.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제품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 제품의 인식된 성과 또는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도출되는 느껴진 상태의 수준을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성과,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도출되는 상태의 수준, 고객 만족.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만족 경영. 고객 만족.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경영. 지금 이렇지 않고선 살아남지 못하겠죠. 고객 중심적 사고가 첫 번째가 고객 중심적 사고가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사적 마케팅 체제로 조직을 혁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고 바라고 고객이 이런 상품들을 갖다가 좋아한다. 그럼 여기가 생산부터 제조, 서비스, 마케팅, AS, 사후관리까지가 이 전사적으로 회사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고객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객 만족도 측정. 항상 그래서 고객들하고 이제 물건을 팔고 나서는 고객 만족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예, 지금 서비스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나쁜 점은 몇 점입니까? 매우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그저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갖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요소 4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기대 및 욕구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미스터리 쇼퍼입니다. 미스터리 쇼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매장의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가지고 손님을 가장한 조사원들이 그 매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 총결도는 어떤지, 고객 접객도는 어떤지, 그 다음에 상품은 결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객관적인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 이하가 나오게 되면 그 점포는 경고 또는 구두로 경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심한 경우에는 심할서까지도 쓰게 됩니다. 이래서 첫 번째가 미스터리 쇼퍼를 갖다가 운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소리를 청취합니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래서 VOC라고 보통 그럽니다. 그래서 뭐 소리함이 매장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점, 못한 점을 갖다가 거기에다 써가지고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보이스 오브 코리아, 아니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가 고객의 소리가 인터넷으로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리워드 같은 게 좋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 패널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고객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10명 정도 고객단을 갖다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정의 금액을 주면서 매장을 돌아다니게끔 하면서 이거는 나쁜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을 갖다가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 패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대 및 욕구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미스터리 쇼퍼, 그 다음에 고객의 소리, 그 다음에 고객 패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컴플레인, 고객 불만 발생 원인.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뭐 고장이 났다던가 내가 원했던 것만큼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든지 하여튼간 고객이 느껴야 될 가치에 대해서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판매자 측의 잘못에 의한 원인. 그러니까 판매자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그래서 판매 담당자의 고객에 대한 인식 부족.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객을 잘못 인식한 거죠. 그 다음에 무성의한 고객 응대 태도, 제품 지식의 결여, 제품 관리의 소홀, 무리한 판매 권유, 단기간의 이해 집착, 약속 불이행, 보관 물품의 소홀한 관리, 일처리의 미숙이나 착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이 내가 어떨 때 저기 불만이 생기더라 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뭐 외워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냥 뭐 평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레인, 고객 불만이 생기는 원인이 회사 측 잘못, 판매자 잘못에 고객의 잘못도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컴플레인이 고객 불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어요. 이게 왜 내 불만이야? 이게 왜 컴플레인이야?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제품, 상표, 매장, 회사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LG 거 삼성폰인 줄 알고 갤럭시인 줄 알고 LG 거를 샀다는 거죠. 모양이 그럴싸해서 샀는데 삼성 건 줄 알았는데 LG 거에. LG 폰은 지금 이제 거의 회사가 끝장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업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회사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에요. 근데 이런 게 컴플레인이 요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의 착오. 내가 기억을 잘못했어. 그 다음에 성급한 결론, 독단적인 해석, 고압적인 자세,
할인의 구슬을 찾기 위한 고의성. 이거는 이해되시죠? 내가 저 물건을 갖다가 싸게 살려고 막 저기 막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라고, 여기 보라고, 여기 이렇게 흠집 있지 않냐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박스가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이런 물건 팔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객 컴플레인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MTP법이 많이 쓰입니다. MTP법. 저도 옛날에 있으면서 이런 MTP법을 갖다가 했죠. 고객 불만이 생겼을 때. 그래서 맨 사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고객 불만이 생기면.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만약에 어떤 불만이 생겼다, 매장에서 불만이 생겼다, 그러면은 판매 담당자가 그 컴플레인을 건 고객을 응대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갖다가 그 걔를 갖다가 그 판매원 위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판매 담당 PM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컴플레인 고객들은 아, 내가 저기 대접을 받는구나, 내가 위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컴플레인 그게 조금 낮아져요. 그래서 그 MTP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람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임, 시간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막 화가 많이 난 고객들도